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유수유 전문가 김영신입니다. 오늘은 단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유는 꼭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그만 먹여야 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신을 해서 최소 15주 이상 지속되었던 분들은 반드시 단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15주 이상 되셨던 분들은 아기를 정상 분만했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젖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젖이 도른 상태에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다음번에 아기를 임신했다거나 아니면 갱년기가 됐을 때 가슴이 몹시 불편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수유를 하셨던 분과 마찬가지로 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단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단유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거나 유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단유가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단유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임신하기 전 상태인 건강한 상태의 가슴으로 되돌려 놓는 게 가장 중요한 단유 관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건강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젖 먹이는 횟수를 서서히 줄여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밤 수유를 끊어보는 겁니다. 밤 수유를 끊는 것만으로도 유주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 호르몬을 줄여줌으로써 전량이 많이 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아침 수유를 끊고 오후 수유, 제일 마지막에 저녁 수유를 끊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유축을 하면서 젖을 줄여나갈 때에는 유축할 때 한 번에 젖을 시원하게 빼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소량씩만 여러 번 짜도 상관없어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슴을 비워내면서 그리고 젖을 비워주는 간격도 텀을 길게 잡으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을 적게 드시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정도로 드시고 식사량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을 모유수유 할 때처럼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유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다가 에너지가 비축되어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양도 평소에 먹던 양의 한 5분의 4 아니면 3분의 2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단유할 때는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분도 적게 먹는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적은 양이라도 가슴에 끈적거리게 늘러붙게 돼요. 젖이. 그렇게 되면 젖이 잘 안 빠져서 그 남아있는 젖 때문에 유선염이 온다든가 가슴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 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량을 줄이는 홍삼 제품이 전량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몸에 좀 건강식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같이 드시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엿기름이 너무 역겨워서 드시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시중에 마트에 가보면 마테차라고 있어요. 마테차를 드시면 전량을 또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단유 전용으로 차가 있는데 굿바이 밀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차를 드시면 전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세이지가 들어있는 이 굿바이 밀티 같은 경우는 몸에 심신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전량 줄이는데 카보크림이라고도 하고 양배추 크림이라고도 말하는데 가슴을 좀 시원하고 통증도 없애고 전량을 줄여주는데 효과를 많이 봅니다. 가능하면 이 단유에 관련된 이런 차나 양배추 크림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하게 두고 바르시면 좋고요. 겨드랑이에 부유방이 있는 경우에도 바르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양배추 크림 같은 경우는 아끼지 말고
보통 한 60ml 정도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 3, 4일 이내에 다 써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다가 한풀 확 꺾어버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끼지 말고 단유 끝나면 더 이상 쓸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찜질방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되고요. 전신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유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방도 너무 뜨끈뜨끈한 방에 간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이라든가 뜨거운 물 같은 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단유가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어느 순간에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 젖이 초유와 노르스름 하다가 나중에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우유 색깔이 나잖아요. 그런데 단유는 처음에는 하얗다가 살짝 미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노르스름 하다가 다시 샛노랗게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단유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젖이 주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그 과정을 밟게 되는데 단유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시점은 마지막 끈끈한 젖을 다 빼낸 상태, 가슴이 가벼워진 상태, 그때가 단유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분들은 단유를 끝마치는데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어떤 분들은 서서히 젖이 말라서 뭐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어떤 경우는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각자 개인차가 있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마지막에 끈적끈적한 것을 빼내야만 단유가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유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언제쯤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술은 단유의 적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신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유하는 동안에는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전 말일 때 약을 먹으면서 끊는 건 어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젖이 갑자기 확확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젖이 줄어드는데 효과를 보긴 해요. 하지만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젖을 비워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중간에 한번 생긴 젖은 빼내 주어야만 젖 찌꺼기가 고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말리는 약으로 팔로델이라는 약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이 약은 젖을 줄여주는 데 효과는 있지만 팔로델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린다든가 구토가 난다든가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는 몸에서 발진이 일어난다든가 쇼크를 일으켜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사망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FDA에서는 젖 말리는 용도로는 금지 약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병원에 따라 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팔로델을 처방을 받으셨다면 이 처방받았던 약을 소량을 먼저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좋은 방법은 약 없이 젖을 잘 비워내는 것만으로 아니면 단유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오늘은 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젖이 채 마르기 전에 깨끗하게 가슴을 비우는 올바른 단유로 모두 건강한 가슴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모유로 사랑을 전하는 기업 모유사랑 평택점 김영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